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요, 사기도 힘들어요. 그 나라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수익 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제로금리 때니까. 근데 왜 살까? 거길 보면 해답이 나와요. 뭐냐? 안전한 자산이라 많이 사는 거예요, 엔화는. 왜?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달러를 엄청 풀어대잖아요. 근데 엔화는 많이 안 풀었었거든요. 아베노믹스 전에는 엔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안전해. 일본은 망하지 않아. 라는 신념으로 사는데 누가 살 것 같습니까? 제가 살까요? 시청자님들 살까요? 아니요. 일본 국민들이 사요. 왜? 일본은 제로금리잖아요. 예금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투자할 게 없어요. 부동산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. 주식도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한 국채나 사자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겪었냐? 디플레이션을 겪어서 어떤 자산을 샀을 때 폭락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. 네.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계속 신뢰하시는 이유는 떨어진 걸 별로 못 보셨잖아요. 계속 오르는 걸 봤잖아요. 그러니까 신뢰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일본은 젊은 친구들도 그걸 지켜봤어요. 우리 아버지 집이 10억짜리인데 3억까지 내려가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. 누가 집 사고 싶어 하겠어요? 겁나서 누가 사겠어요, 그거? 그래서 국채를 삽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엔화가 강세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안 좋은 엔화를 많이 산다? 그러면 경기가 좋다, 안 좋다? 안 좋은 거야, 안 좋은 거. 안 좋을 수 있겠구나, 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. 자, 디플레이션 해결하는 길은 간단합니다. 뭐냐? 경기 성장률이 6% 이상 가면 돼요. 왜? 디플레가 하려고 해도 경기 성장이 6%가 딱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죠. 네, 수출해갖고 돈을 벌어오잖아요. 그러면 그 돈 가만히 둡니까? 절대 가만히 안 둬요. 써요. 쓰고 소비하고 투자하고.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. 자꾸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문제라는 게 그겁니다. 인구가 줄기 때문에 돈을 쓸까요, 안 쓸까요? 안 써요. 일본이 디플레가 온 가장 큰 이유가 지금 65세 인구의 노령 인구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차를 사겠습니까? 안 사겠죠. 집을 사겠습니까? 지금 있는 것도 안 팔리는 마당에? 그러니까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내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본이 저렇게 된 거고, 근데 우리는 어떠냐? 아직까지는 안 그렇지만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걸 대비해야 돼요. 그래서 국가 부채로 결국 일본은 이 구조가 된 거잖아요. 근데 노령 인구는 많고 연금은 줘야 되고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걸 주고 있냐?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 주고 있어요. 돈을 계속 찍어내서 그 돈 갖고 연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국가는 결국 엔화 가치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부채가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럼 못 견디겠죠. 그러니까 자꾸 엔화 가치를 높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? 네.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. 왜? 자기가 살려고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시행해서 돈을 무작정 뿌렸죠. 그렇게 뿌렸는데 살아난 게 조만큼이에요. 네. 물론 더 살아날지는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지금은 일본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.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잖아요. 그런데 계속 저렇게 돈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왜? 더 뿌렸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. 그래서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. 근데 저는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. 자, 환율 조작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환율 조작국이 뭐냐면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미국에서 정해요. 세 가지 조건으로. 대미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. 두 번째, 경상수지 흑자. 해당국 GDP의 3% 이상이 흑자가 났다. 세 번째, 정부의 외환 개입이 있었다. 이러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? 야, 미국에서 니네가 장사 잘해서 너네 많이 가져갔잖아. 그 두 번째, 그리고 니네가 3% 이상 남았네? 이상한데? 왜 우리랑 거래해서 니네가 많이 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? 독일도 2개 했어요. 일본도 2개 했어요. 대만, 스위스도 2개씩 했어요. 얘들은 심지어 외환 개입까지 했어요. 그런데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돼요?
일본 아베노믹스 할 때 미국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요? 안 했죠. 안 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? 봐줬단 얘기고요. 서로 내통했단 얘기잖아요. 심하게 얘기하면. 네, 아베가 미국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죠. 아베 씨라고 해야 되나? 너무 좀 그렇죠? 네. 근데 한국이 하면 안 된대잖아요. 잘 생각해야 돼요. 우리나라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 탓하실 때가 아니라 생존이에요. 생존. 네. 절대 외부에서 우리 도와주지 않아요.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 무역으로 미국에서 수익 내면 반드시 공격당해요. 우리나라가 이 정도 규모에서도 이렇게 압박받는데 미국 GDP에 정말 45%만 넘어가는 순간이면 우리는 중국 꼴 난다니까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. 중국 꼴 제발 나고 싶다고.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낫잖아요. 힘들게 사느니, 그죠? 네. 그래서 중국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긴 희한한 문화가 지금 생겼어요. 시진핑을 응원하고 있어요. 젊은 애들이. 그래,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으니까 끝까지 가봐라.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, 야야 타협해 이러는데 젊은 애들은 야, 끝까지 가봐 이러고 있어요. 저는 양쪽 다 공감이 돼요.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시끄러운 거 싫잖아요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젊은 친구들은 그게 미래예요. 여기서 무너지면 그 친구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진짜 깨지고 살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. 그럴 바엔 한번 끝까지 싸워보고 이런 거잖아요. 죽기 살기로 싸우면 중간은 갈 수 있잖아요. 제가 쟤 괜히 건드렸다가 진짜 피곤하네? 그리고 안 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